실화 나와 귀신 이야기 1편. 저는 가끔씩 귀신을 봅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쪽 유전도 조금 있고, 어릴 때 저희 집이 새들어서 살던 집이 무당집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꿈에서 미래가 가끔씩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잘 들어맞아서 지금은 거의 믿고 있습니다. 고3 때 눈을 떠보니 일요일 아침 6시라서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배가 고파서 주방에 가니 햄버거가 있어 하나 먹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반 꿈속? 제가 방에 누워있는데 제 몸 위로 누군가 지나가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더군요. 당시 저희 집은 주택이었고 잠금 장치가 밖에서는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부모님이 일을 가실 때는 문을 열어놓고 갔습니다. 평소에 제 친구가 제가 자고 있어도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 게임 또는 콘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 몸을 지나간 것도 그 친구의 모양이구나 하면서 방 배치를 대충 글로 적어줬는데, 방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앞에 제가 자는 곳 옆에 컴퓨터랑 TV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비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제 요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 가는 거고. 대략 이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주택이어서 공간 활용이 필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살게 된 건 이 집에서 만난 다른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터가 안 좋아서 근처에 비슷한 모양의 주택이 4채 있었고, 거기에서 8가구가 살았는데 저희 집 제하고는 강도, 살인, 이혼 등등이 있어서 제대로 나간 집이 저희 빼고는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설이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시켜보자면, 그래서 계속 잠을 청하고 있는데 눈을 뜨니 그 남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앉아서, 의자 아닙니다, 책상 위에 앉아 있었는데 조금 떠 있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눈치챘어? 감이 좀 느리네.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리에는 들리더라고요. 어디 나가봐. 한번 움직여봐. 움직이려고 하니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미있지? 이러면서 저를 계속 가지고 놀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눈만 보이고 다른 형태는 다 보이고요. 제가 간신히 일어나 문 쪽으로 기어가고 있을 때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옆방에 있는 동생을 깨우려고 소리를 질러도 질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기어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저는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다시 기었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렇게 몇 번씩 하니 정신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왜? 더 해봐. 생각 외로 잘 안 잡히지? 조금만 더 하면 완전 빠져나가겠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아마 제 몸은 그대로 있고 혼이 빠져나가서 문고리를 잡는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책상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다가오는 순간 크크크 웃으면서요, 소름 끼쳤으며 제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집안에서 자주 봤던 여자의 귀신이 그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밖은 환하고 시간을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동생에게 왜 아직까지 안 깼냐고 화를 내니, 왜 동생에게 화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왠지 야속해 보여서요. 방금 전에 깨었는데 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방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어머니가 오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낮에 집에 전화했을 때 전화 잘만 받았으면서 무슨 말이야? 몇 시예요? 12시에 땡땡 친구 이름입니다. 땡땡이랑 게임하고 있다면서. 에? 땡땡이는 그날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제가 못 받았고요. 그 후에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고3이라서 너무 신경 쓰는 거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생각해보니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라고 하면서 나와 귀신 이야기 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위가 눌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뭔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귀신을 본 것 같습니다. 실화 나와 귀신 이야기 2편. 아래 글도 적어놨지만 살면서 귀신이라는 영적인 물체를 많이 접해봐서 그 중에서 갑자기 길가에서 보거나 띄엄띄엄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환각 또는 착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봤거나 머릿속에 오래 남은 친구들과의 추억들만 적겠습니다. 글 쓰다가 흥분해서 때때로 높임말을 쓰지 않아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보았으며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고 기억이 나는 추억. 초등학교 2학년 추석 때 친할머니 댁에 가서 시골길을 저와 친할머니와 단둘이서 가로등이나 그런 것도 없이
달빛에 의존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풍경은 산이 이렇게 있고 길, 그리고 조그만 하천, 산 이렇게 글로 적어주셨습니다. 딱 2명이서 걸어갈 만한 길, 오솔길 정도라고 부르죠. 왜 갑자기 그 길을 저와 둘이서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마냥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 댁은 C종 마을로 이루어져서 4촌에서 8촌까지 다 모여 살고 그쪽은 다 친척으로 이루어진 곳. 그곳에 오래 사신 할머니는 대충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솔길 맞은편에서 웬 모자, 그러니까 집으로 된 모자를 쓰고 조선시대 흰색 일꾼복을 입으신 아저씨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지게를 메고 그 위에는 거적이 하나 말아져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거적을 뚫고 나오는 손이나 다리는 보이지 않았네요. 그 아저씨가 걸어오는데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좁은 길이라서 슬쩍 제가 뒤로 피하면서 그분이 지나갈 때 얼굴을 봤는데 지금 저만의 착각인지 몰라도 그분의 눈이 감겨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지나치셨고 그렇게 잠깐 걸어가는데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뒤에서 소리를 쳤다면 분명히 할머니가 들었겠죠. 아, 미안하네. 어린 동자에게 못 볼 걸 보였네. 그 소리를 듣고는 혹시 그분이 말했을까 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선길이었으니 형태라도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은 오솔길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뒤에 메고 있던 거적이 상당히 컸는데 그분이 지나가려면 할머니가 좀 비켜 서야 했었죠. 그런데 제 기억에는 피할 때 할머니 뒤로 피했거든요. 할머니가 부엌에 가셔서 콩과 소금을 가져오셔서 제 머리에 뿌리고 문 앞에 뿌리시고는 아마 웬 어르신이 돌아가셨는갑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려서인지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네요. 관심도 없고요. 뭐 스펙타클하거나 저에게 치명적이었던 내용이 아니라 처음으로 본 기념적인 기억이라서 재미없게 보이는데 적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귀신을 보면서 공포적으로 좀 다가온 내용들은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하거나 말하려고 했던 분들 같습니다. 혹시 추천이나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많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살았던 귀신집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나와 귀신 이야기 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화라고요? 이분은 뭐 이제 자기 본인은 잘 모르는데 기한이 이미 뛰어 있으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본 거네요. 진짜 삶이 고단했겠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봤어. 실화 나와 귀신 이야기 3편 2편에 이어서 이번부터는 좀 오랫동안 본 꼬마 여자의 귀신. 생각해보니 6학년이 아니라 5학년 때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새빵에서 탈출하여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은 무당하시는 아주머니 새빵, 지은 지 얼마 안 된 양옥이었는데 새빵 아주머니나 근처 살던 할머니도 그 집은 좀 그런데 하면서 많이 말렸지만 귀나 그런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했던 우리 아버지는 그냥 살면 되죠 라는 말씀과 함께 뿌리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새빵에서 탈출한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하셨고요. 새빵 아주머니의 말은 사람 안 들어올까봐 우리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집 모양은 2층 집 양옥 비스무리한데 옥상은 있는데 계단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담이지만 저희 집과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집에 4채가 있었는데 저희 집 제외하고 이혼, 살자, 강도, 살인 등등등 우리 집도 그때부터 좀 가세가 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실하며 법 없이도 살 것이라는 아버지께서 변하게 된 것도 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말이죠. 거기서 이사갈 때까지 함께했던 어린 여자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내 기억에서 지어졌나? 당시에는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신입니다. 이사 오자마자 골목길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좀 늦은 것 같아서 집에 왔는데 그때 눈으로 보이는 배경이 황혼이 지는 붉은 색깔이 만연한 아마 가을 오후 6시 느낌?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석양이 아닌 눈앞에 아예 빨갛게 보인다는 그런 느낌? 그 이후에도 그런 느낌의 날에는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집에 불이 나게 들어와서 씻고 만화보려고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걸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창문은 성인 한 명이 빠져나갈 만큼 큰 창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문을 평소에 여는 것을 좋아해서 그냥 무심결에 창문을 안 닫고 얼굴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져서 창문의 위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웬 귀엽게 생긴 여자애? 그러니까 동갑처럼 보이는 귀엽게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입니다. 여자애가
창문 위쪽을 잡고 머리를 빼꼼 내밀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가지고 보고 있었대요. 야씨, 저거는 귀여운 게 아니고 무섭죠. 귀여울 수가 없지. 보통 창문 밖으로 내다볼 때 얼굴을 빼꼼 내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되고, 즉 철봉으로 세상이 반대로 보이는 포즈. 화장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2층 위에는 옥상입니다. 중요한 건 옥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계단이 없습니다. 즉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눈 마주치고 한 몇 초쯤 지났을 때 여자애가 머리를 빼꼼 빼고 있으면 숨을 때는 아래로 쓱 내려가듯이 위로 쓱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헤헤, 친구 생겼다. 되게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귀신을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원래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머리카락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그 애는 긴 생머리가 법칙을 무시하고 하늘 향해 있었습니다. 왁! 소리치고 방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보통 당시 태클을 보면 어머니에게 말한 후 꾸지람과 염주를 손, 목에 채우는 태클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생긴 습관은 난 어느 곳을 가든지 창문을 꼭 닫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병적인 정도로 심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계속 보이는 겁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몇 번씩 서 있었고, 꿈에서도 몇 번 나오고, 방 안 창문 밖에서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을 본다는 것, 표정이 없고 하얀 얼굴을 본다는 것, 특유의 느낌, 등골이 서늘하면서 쭈뼛 써는 느낌 때문에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입니다. 또한 굉장히 사투리가 심했고 평소에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구별되는 그런 소복이요. 한 번은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부처님께 빌고 어머니께서 부적도 붙여놓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 때는 보였습니다. 아래 쓴 글처럼 악령이 괴롭힌다든지 집 안에 누군가 아프다든지, 가장 신기한 건 저희 집 이사가기 며칠 전에 이사 간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준 거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맞더라고요. 위에 설명했다시피 그 주변 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 그 여자애랑 저랑 당시에 왔을 때는 동갑이라서 저를 지켜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귀신 이야기 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 대각선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문 밖이 외부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것도 씻고 있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위에서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누가 보는 것 같지? 그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특유의 그 시선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 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고개가 분명히 이렇게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딱딱 하면서 넘어간다든가 뭐 이제 그런 괴담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친구가 그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요것도 보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창문 쪽을 봤는데 여기 귀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 보고 있었네. 야, 머리도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고. 아니 근데 저렇게 보고 있으면은 샤워는 할 수 있겠나? 귀신 때문에 씻지도 못하겠네. 실화 나와 귀신 이야기 4편. 이제까지 귀신을 만나면서 공포스럽다거나 무서운 적은 살면서 단 3번 정도 있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고3 때와 군대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방학 때 다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의 일, 이렇게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만남은 그저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생긴 일이라서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 위주로 쓰려고 합니다. 제가 군 전역 후에 있었던 친구 여동생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군대에서 별거를 다 봤던 터라 나름 영에 대한 면역도 생기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담력도 생겼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군 전역 후에 첫 여름 방학이 되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집, 그러니까 시골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한상의 집이죠. 자기 집이 금요일 저녁부터 비니까 저와 제 다른 친구 A라고 하겠습니다. A와 같이 와서 환상의 프라이데이 나잇을 보내자는 제안에 가볍게 콜을 외친 후 금요일 저녁 8시에 제 차로 출발했습니다. 대략 2시간 걸리는 시골 국도를 타고 가고 있으니 뭐 붕 뜬 기분은 대략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 둘 다 정신이 4차원으로 향해 있더군요. 묵묵부답으로 차를 타고 있을 때 우연히 아는 친구 집 B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무, 집, 도로, 강가, B네 집, 그리고 나무 집, 이렇게 되나 봅니다. 시간이 저녁 9시쯤 된 것 같은데 시골이라서 그런지 어두컴컴하더군요.
그런데 친구 집 그쪽만 유별나게 화나더라고요. 특히 잘 보였던 게 그 B 친구 여동생이 시골집 마루에 걸터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는 포즈로 발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B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난 그곳에 있는 B의 여동생의 외모와 머리카락의 움직임까지 상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말이죠. 파란색 짧은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맨발, 그리고 긴 생머리,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저와 A, B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덕분에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여동생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B의 여동생이 평소에 병이 있어서 최근에는 병원 신세를 무척이나 많이 졌다는 것도요. 야, 저기 B 여동생 앉아있다. 봤어? 슬쩍 보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내 친구. 그때 아마 저와 둘 다 4차원 모드로 들어가서 그다지 신경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가고 있는데 머릿속에 무슨 위화감이 맴돌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한 그런 감각, 뭔가 잘못된 것을 봤다는 그런 위화감. 정말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정말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A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분명 며칠 전에 그 애 죽었다는 말 들었거든. 설마 하는 생각을 했지만 친구와 같이 봤었기 때문에 믿기 힘들었죠. 지읒까지마. 방금 잘 앉아있던데 너도 같이 봤잖아. 몸이 안 좋아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디서 뭘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야발로마. A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 엊그제 죽었대. 아우. 역시나 그 감각은 귀신을 봤을 때 그 위화감,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등골이 서늘해져서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그 길로 만나기로 한 친구 집으로 시골길을 시속 120에서 140으로 밟아서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다행히 백미러를 계속 보았지만 쫓아오거나 뒷좌석에 앉아있지는 않더군요. 불타는 프라이데이 나잇은 얼어 죽을. 방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친구 C는 코웃음만 칠 뿐이고 다음날 날 밝으면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약속을 하고 일찍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 3명에서 깡소주 플러스 맥주를 마시며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3명이서 그 장소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강가, 나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집, 벽, B네 집, 집. B의 집은 그 위치, 도로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당이 잘 보이던 위치도 나무와 벽에 가려져 있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죽기 전에 약간이나마 친했던 우리에게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나와 있었거나 아직 49제가 지나지 않아서 이승을 떠나지 않고 집안을 맴돌지 않았을까 조심히 추측해봅니다.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귀여운 여동생의 삶과 명복을 여기 지면을 통해서 빌어봅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귀신 이야기 4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 차에 앉아서 봤던 게 명가였네.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지? 심지어 본인만 본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친구도 뭐 조금 4차원으로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있기는 했는데 여튼 같이 본 거잖아요. 심지어 다음날에 갔을 때는 그게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보인 것도 신기하다.